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대략 한 달 전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금융권을 향해 직간접적인 경고를 퍼부었었는데요.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한 소상공인의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은행권을 질타하기도 했었고요. 은행의 독과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언급도 했었죠. 또 한편으로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합친 것보다 크다면서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 산업이 혁신을 해서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얻게 된 건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후로 최근 들어서는 상생금융 이야기가 언론상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권에서 등장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님, 혹시 인터넷 신규로 가입해봤습니까? 해봤죠? 인터넷 신규로 가입하면 사은품도 주고 현금 지원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몇십만 원씩 지원해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 3년 약정으로 월 4만원짜리 요금을 쓰는데 36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치면 그럼 사실상 월 3만원짜리 인터넷 요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번에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지원 방안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이자 캐시백이라는 지원 방안입니다. 들으니까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이자 캐시백이면 뭐 앞으로 낼 이자나 이미 낸 이자를 일부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맞아요.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일부의 이자를 낮춰주는 이자감면 제도라는 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방안 자체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일정 부분의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미 냈던 이자를 혹은 앞으로 내야 될 이자를 이들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데 몇 개를 이야기해보면 신용대출의 금리가 7%가 넘는 대출을 쓰고 있을 경우 이자는 7%만 이자로 내고 나머지 7%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에서 까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자 8%고 80만원 이자를 낸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 80만원만 내면 10만원만큼은 원금 상환으로 쓰인다 이겁니까? 그쵸. 아니면 직접 돈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지난 6개월간 냈던 이자를 그 다음 달부터 매달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자 캐시백 제도를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혜택 자체가 금액 제한도 있고 대상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 거고요. 아무래도 또 은행 대출 이용자 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겠죠? 그쵸. 대체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거나 연체 중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 지원 방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금리 낮춰주는 게 아니고 캐시백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 은행 입장에서 회계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중은행이 밝히고 있는 입장을 보면 이렇게 캐시백으로 했을 때 혜택으로 느끼는 체감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인터넷 현금 지원처럼. 그쵸. 사실 캐시백이나 페이백 이런 거 원래 체감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이런데요. 고금리 동안에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정부가 말하는 취지 자체는 은행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횡재 개념으로 시장 상황이 맞아서 돈을 많이 번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가진 공적 역할 차원에서 상생금융에 나서라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금융위기가 터져서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인 공적 역할을 감안해서 힘들 때 구제해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처럼 좋을 때는 은행 보고 나서서 상생금융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올 초에 금리 인상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즌2의 개념으로 이자 캐시백이라는 게 등장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혜택 받는 금액이 엄청 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이 이자 캐시백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번 대책을 괜찮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쵸. 그저 좋아 보일 수 없는 건 사실이죠. 네. 지난 팬데믹 이후로 경기 악화가 심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대거 풀어서 숨통 좀 트이라고 처음에는 돈을 확 빌려줬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자 상환유예, 만기 연장 거듭 반복해가면서 그렇게 한 1, 2년은 버텼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못 버티고 죽겠다고 하면서 숨통이 또 막히게 되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앞에서 숨통 좀 트이라고 정부에서 풀어준 정식 대출까지 못 갚아서 자빠지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빌려간 원금 다 안 갚아도 된다고 60%씩, 많게는 90%씩 원금 삭감해주고 이자 감면까지 해주게 되죠. 그러다 이제 지금은 밀어주는 것도 안 되고 원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는 것도 다 안 되니까 은행들 앞세워서 이제는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책은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액션일 뿐인 거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갚는 빚만 더 커지고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크게 터져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방안일 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 분열까지 만들어내는데, 이번 방안을 가지고 벌써부터 말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왜 이런 지원을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같은 이런 지원으로 혜택을 주냐는 겁니다. 정작 지금 더 힘든 사람들은 기존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 2금융권, 4금융권으로 밀린 사람들이 더 힘든 건데, 기존의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실은 상황이 더 나은 거 아니냐고 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한테 정부 지원이나 집중적인 복지 혜택이 나갈 때는 보통 그걸 가지고 불만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는 거고 다들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를 엄밀히 말해 사회관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들이 다들 무리하게 빚내서 투기를 하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질 나쁜 케이스의 채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질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부실 채무자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원책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네. 사회정의나 금융정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꾸 지원책을 늘려줘서 깎아주고 감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꾸 본질을 흐리게 상생하면서 그럴싸하게 듣기 좋은 단어로 계속 포장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서 버티면 또 까주겠지, 더 부실해지면 더 지원해주겠지, 빌릴 때까지 빌려보다 안 되면 터트리지 않은 식으로 금융질서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불만도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을 지금은 1금융권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상생금융을 더 확대해서 2금융권에도 적용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2금융권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이런 데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굴 지원하고 말고 할 여력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2금융권은 지금 자기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에도 힘들어서 똥줄이 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방안 자체가 더 어려운 소상공인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맞겠지만,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게 진짜 지난 팬데믹 거리두기 할 때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동성이 막혀서 어려운 거고, 요때는 일시적으로 막힌 유동성을 뚫어주고 지원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애초에 수익 자체가 안 나와서 매출 대비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사업성이 없어서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한테 금융지원을 계속 해주는 건 이들한테 못 갚는 빚만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되죠. 사실 자영업자 부채 부실 문제, 이게 참 답이 없는 내용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연구된 건 많아요. 부실 자영업자들이 자진 폐업을 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다든지, 더 이상 생계형 창업이 추가로 더 늘지 않게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해줘서 채무 상환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된 건 많은데, 근데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듣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대책인지 아닌지는요. 그렇긴 하죠. 솔직한 말로 이미 돈 갚을 여력은 없고 폐업하면 바로 일시 상환해야 돼서 억지로라도 사업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일부이긴 하더라도 이제 남 밑에서는 일 못한다고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까지 넘쳐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폐업을 어떻게 유도할 거며 안정된 일자리는 부족한데 어떻게 생계형 창업을 또 줄일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갚을 거라고 돈 빌려 가놓고 그 큰 돈을 지금 무슨 수로 갚냐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채무 상환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영업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는 자영업 부실 채무 문제를 미루고 미루다 한 방에 크게 터지는 걸 볼 건지 아니면 단계별로 구조조정하면서 나눠서 터뜨릴지 사실은 그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구조조정 이것도 말이야 쉽지 금융위기를 각오해야 할 만큼 고통이 따르는 큰 문제라서 관료고 전문가고 다들 입 밖에 내지 못할 뿐 양자택일의 문제로까지 이제 왔다는 생각이에요. 계속 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더 이상 미룰 일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 캐시백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정부가 자영업 부채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상생금융이니 취약차주 지원이니 다 좋은데 최소한 이게 금융 질서를 교란하거나 의미 없이 국민들의 분열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로 그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